대기업의 인사평가 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기업에서는 독특한 인사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 유지 조건으로 동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며 장단점을 작성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또 팀원이 팀장을 평가하고 해당 부서의 임원도 평가하여 점수를 제출함으로써 기존 기업에서 하던 위에서 아래를 평가하는 것도 하고 아래에서 위를 평가하는 것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인사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는 동료 상사에게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인사평가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 인사를 하면서 지금 내려놓고 평가하는 건 아니죠. 올려줄 사람들을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하는 방법들이 뭔가 일을 잘한다, 우리한테 뭘 잘했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죠. 평가도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 사람들한테 평가를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이분이 리더십이 몇 프로나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 세세히 물으면 안 돼요. 그럼 파야 된단 말이죠. 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직책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리더십.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이끌려고 노력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요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아래 사람들한테 물어서 종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그 직책을 주는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지금 하는 회사 모양인데 이 회사에서 조금 구체적인 게 안 들어왔으니까 다는 설명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 사회가 어떻게 평가돼야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을 통솔하고 이끌고 가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잡아야 되겠죠.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만 잘 잡으면, 그러면 이 회사는 굉장히 단단한 회사가 되죠. 그렇게 이제는 뭐 이렇게 누구 백으로 갖고 들어가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누구 백으로 이렇게 이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갖고 우리가 전부 다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직책에서 윗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잘 볼 줄 알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 내 혼신을 바쳐야 된다. 그것이 몇 급, 몇 도수,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걸 종합해가지고 지금은 크게 대단한 사람은 없어도 그래도 이만한 점수 나온 사람이 최고구나 하면 이 사람을 시키면서 또 발전하고 또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직장 문제도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럼 많지 않다라는 건 왜 많지 않냐? 안 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고 몰라서 못 한다. 몰라서. 그런 그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리더십 교육. 이런 것들이 바른 방법을 찾아서 지금 새로운 리더십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대학 같은 데서도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을 하는 대학으로 이 프로테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대학에서 그걸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느냐? 니도 지식인이고 사회도 지식인이라서. 또 생각하는 게 똑같아. 대학의 교수도 지식인이고 우리 사회에 열심히 사는 지식인들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거를 못 만드니까 이게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도 우리한테도 그런 거야, 우리도 할 줄 아는 거라 이래 되는 거죠.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듭니다.
지식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 분야도 자연으로 들어오면 이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분야도 기본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이 자연의 법칙하고 맞는가 이걸 전부 다 선별을 해봐야 되고 모르면 이걸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치를 깨달으면 여기서 기본적인 이 지식과 이 자연의 이치와 맞아서 이걸 정리를 해버리면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됩니다. 앞으로 미래는 지혜로 사는 거지 지식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지식으로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 미래는 지혜로 사는 시대지 지식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충돌합니다. 왜? 지식이 전부 다 상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상식으로 고집을 세워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안 해요. 그러면 상식과 진리는 뭐가 틀리냐? 지식으로 뭉쳐진 상식. 이게 최고의 질량인데 이것이 진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진리는 자연의 이치를 푸는 게 진리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풀면서 그 분야 것도 자연으로 가져들어가면 자연의 이치를 풀어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상식이 무너집니다. 상식의 급질이 무너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자연의 이치하고 같이 융합이 되니까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려 그러면 리더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리더십 익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조금 이렇게 갖고 좋은 생각 했다 뿐이지 그거로 갖고 크게 칭찬받을 시대가 지났다 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 이치를 풀어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면 리더가 안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가진 생각과 이걸 가지고 조금 우수한 걸 가지고 설득을 시켜가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사회였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이해가 되게 해야 된다. 이해가 되게 하는 거하고 설득하는 건 틀립니다.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상대한테 바르게 잘 풀어준 거고 왜 질이 조금 높으니까 높은 걸 바르게 상대들한테 풀어준 거고 설득을 시킨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그걸 책을 보고라든지 지식을 아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설득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상하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해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상대가 움직여서 힘이 하나가 됩니다. 이런 수평 관계가 돼요. 리더십이 발휘해갖고 수평 관계를 가면서 그분을 존경해야 되는 거죠. 존중해야 되고,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리더십 공부를 이제부터 자연의 이치로 공부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성은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 인성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인성 공부가 안 된 홍익 인간은 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 성장할 수도 없고 자기 방법으로 세상을 지금 이끌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스승님 질문을 들어보면 이 질문 속에 비밀 유지 조건으로 동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며 장단점을 작성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평가라는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는 동료나 상사에게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썩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직원들한테 전부 다 같이 평가하는 것을 조금 얻어내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면 이 사람 비평은 절대 안 됩니다. 비평하는 건 평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의 장점을 전부 다 적어서 지금 내도록 요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의 장점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자꾸 끌어내야 되지. 그 사람이 지금 단점을 끌어내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원수 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적이 되라.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을 끌어내서 잘 활용하면 단점은 없어집니다.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해갖고 내가 단점이 많아가지고 어려워져서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장점을 잘 끌어내서 이끌어주니까 단점은 스스로 소멸되는 거예요. 단점을 꺼내갖고 자꾸 공격을 하고 이 사람이 단점이 이렇다고 자꾸 하면은 이 사람 맥을 못 쳐요.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라. 그러고 같이 동료가 된다?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단점 또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장점은 내가 이제 자꾸 이제 만들어 가는데 단점은 상황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를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장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은 좋은 점이라 계속 유지하고 더 살려 나가고 크게 빛나게 할 수 있지만 단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점은 상황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 이것이 장점을 잘 개성하고 살림으로써 이건 소멸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지 알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병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적인 사람은 병을 고쳐야 돼. 그걸 안 고치면 평생은 나는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병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단점을 갖고 병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환자지. 이 사람은 그 우리 속에 갖다 엮는 거는 아닌 거죠. 좀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